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봐요. 우리 마을의 자랑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전고를 갱신했소 라고 하면서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어제 후원을 주신 코인 회계사 존버핑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지고 우리 존버핑님과 시청자분들께서 목표로 하시는 가격대까지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가 전고를 뚫었는데 어제 한 차례 위기가 오는 듯 하기도 했었죠. 며칠 전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었던 것처럼 지정학적인 위기 다시 악화될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쪽 모두가 휴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냈었으나 갑자기 조 바이든 임기를 2달 앞두고 몇 달 전에는 허가하지 않았었던 우크라이나에 미국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를 해버렸죠. 그러자 젤렌스키가 미사일을 쏴버렸습니다. 7발을 쐈고 그중에 6발이 중간에 격퇴가 됐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자, 어찌됐든지 간에 해당 소식이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 잠깐 떨어지는 듯 했었으나 뭐라고 합니까 비트가? 너네 계속해서 똑같은 걸로 우려먹게 하네. 나는 면역임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 달러에는 큰 변동사항이 없는 가운데 우리의 비트코인 93,795달러까지 상승해주면서 다시 한번 전고를 뚫어줍니다. 10만 달러가 멀지 않았다. 다만 좀 안타까운 것들은 알트코인들 여전히 대부분이 비실비실거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돌아가면서 펌핑이 나오고 있다는 것. 도지코인 같은 경우 다시 한번 41센트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알트코인들 힘을 낼랑말랑 하고 있는데 10만 달러 뚫고 비트가 안착을 해주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알트코인들의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오르겠죠. 키 맞추기를 해줘야 되니까 좀 오르지 않을까. 자, 다음으로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2억 5,548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블랙락으로부터는 8,900만 달러 상당, 거의 9천만 달러 상당인데 자금이 유입이 되었었고, 이어서 인공지능 기반 교육기업으로 알려진 지니어스 그룹이 1,0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TF가 아니라 직접적으로다가 비트를 매입한 것 같죠. 먼저 짚는 사람이 임자다. 비트코인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어서는 바로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크립토코언트의 쭈기용 대표, 비트코인이 극도의 낙관론, 극단적 탐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해당 구간에 진입을 했다. 자, 불장에서의 해당 진입은, 해당 상태는 일반적으로 무려 3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연속적으로다가 지속이 되며, 이번 극단적 낙관론 같은 경우는 2주 전에 시작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멀었다라는 소리죠. 불장은 이제 시작이다. 여기에 더해서 주기용 대표 이야기하기를 숏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은 포물선 패턴의 정점일 수 있지만은 사이클 바닥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 소리냐?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가는데 꼭다리에서 잡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 그 자리가 바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숏을 쳐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런 분석 나왔을 때 비트가 과매수가 됐으니까, 과열이 됐으니까 조만간에 급락이 예상된다. 69,000달러까지 하락하게 될 수도 있다. 불장 때 이런 거 듣고 그냥 숏 들어갔다가는 개작살 나는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맞아가지고 69,000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는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서둘러서 인하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매파적 태도와 함께 비트코인 상승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또 근거를 대고 있는데, 69,000달러까지 떨어지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섭게 계속해서 달려가는 비트코인 앞을 막으려고 한다?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비트가 상승 추세를 깬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데 69,000달러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숏에 베팅을 해보자. 강원랜드로 2박 3일 힐링 캠프 가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물론 이러다가 정말로 69,000달러까지 하락하게 된다면 제가 굉장히 민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조정이 나오면 주서야지 이거를 노리고 숏을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크립토코언트 같은 경우도 강세장이 이제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분석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푸엘 멀티플 365일 이동평균선 돌파 직전. 이게 뭐시기냐? 푸엘 멀티플이 뭐시기냐면은 지난 1년 대비 채굴자들의 수익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그런 수치인데요. 해당 수치가 365일 2평을 상향 돌파하면은 비트코인에 엄청난 떡상이 나왔었다. 지난 5년 동안 3차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 2019년도에 비트 83% 상승,
2020년도 1월 8일부터 113% 상승, 그리고 2024년도 1월 9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비트코인 다시 한번 76% 상승을 거뒀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더 돌파를 하게 된다. 과거 세 차례 이미 반복됐었던 역사가 다시금 반복되게 된다라면 비트코인 지금부터 오히려 더 크게 떡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비트코인의 기세는 약해지려는 기미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도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비트가 과거 강세 패턴을 반복할 경우 15만 달러까지도 쏠 수가 있겠다. 자, 그런데 15만 달러가 사이클 고점이 아니라 상승했을 때 큰 조정 전까지 어느 정도까지 한 번에 상승을 하느냐를 두고 15만 달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 강세 시즌이 시작됐을 때 전고를 돌파하고 156% 일단 급등을 한 다음에 39% 조정, 2020년도에도 121% 상승 후에 32% 조정. 자, 그리고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전고를 뚫은 후에 26.7% 상승을 했는데, 과거가 반복된다라면 큰 조정 전까지 최소 13만 8천 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분석이 맞다라면은 13만 8천 달러 근방까지 쐈다가 30%, 20몇 % 이런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트위터 분석가들의 분석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 가운데, 데이브 더 웨이브 분석가, 일단 비트코인의 단기 목표가를 10만 8천 달러보다 약간 더 높게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고, 그 외에 다른 분석가들, 조시 레이저 같은 경우도 일단 10만 달러를 목표가로 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힘을 낼 수가 있다라면, 이번에 뚫은 것이 가짜 상승이 아니라면 10만 달러까지 달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습니다. 11월 안에 10만 달러 한번 가지야. 다음으로는 알트코인 관련된 소식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총 1위에서 10위까지의 코인들의 시총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시총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알트스트릿 배치 분석가 엘리엇 파동상으로 봤을 때 3파, 추가적인 3파가 나오면서 알트들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해주었습니다. 저렇게 알트코인이 강세를 보인다라고 쳤을 때 원래는 이더리움이 달려줘야 되는데, 이더리움 대신에 개가 뛰고 있다. 이 도지코인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LG 분석가 얼마 전에 남겼었던 분석처럼 도지코인이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와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꽥꽥 오리선생 같은 경우도 도지코인의 모양새가 좋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매집하고 상승, 매집하고 상승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둥글게 바닥 찍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며, 블런치 분석가, 비록 비트코인 만원방에서는 패배를 했지만 그래도 좋은 분석을 이어주고 있는데요. 도지코인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큰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도지코인이 불플래그를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20% 상승, 1달러까지는 안되지만은 82센트 정도까지 개떡상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에이다의 상승을 정확하게 맞췄었던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 도지코인 분석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것인가. 한편 일론 머스크는 여전히 도지코인에 관련된 광고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본인이 도지의 아버지다. 이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 현물에서 어제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3,910만 달러가 빠졌는데 블랙락에서도 유출이 있었어요. 대략적으로 2,400만 달러가량이 빠져나갔습니다. 다음으로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분석가 크립토랜드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이 밀고 있는 알트코인들 세트가 있다. 타워부터 시작해가지고 니어 프로토콜, 파일코인, 렌더, 그리고 더그래프 등등이 그레이스케일이 밀어주는 알트코인들, AI 코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옆쪽에 비율을 보시면은 니어 프로토콜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타워, 파일, 렌더, 그래프 순으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아파트, 앱토스 같은 경우도 지금 쉬고 있지만은 조만간에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분석가 메인은 이야기를 했었고, 다음으로 소라나 같은 경우는 상방 돌파를 했는데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 사람들 애를 태우고 있는 소라나, 이름값을 하면서 조만간에 계속해서 쏴줄 수 있으면은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원숭이 코인, 에이프스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피보나치 비율을 위에서 버텨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가 군반은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리고 헤데라 해지 그래프 관련해가지고 소식들이, 그리고 소문들이 무성한데요. 이번에는 헤데라 재단 이사 브라이언 브룩스라고 과거 바이낸스 US의 CEO, 그리고 미국 통화감독청에서도 임시 청장 대행을 맡은 바가 있는데,
현재는 헤더라 해시그래프 재단의 이사로 활동 중이었는데 이 사람이 차기 SEC 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문이 헤더라 해시그래프 가격 상승에 기여를 하기도 했었다. 자, 과연 차기 SEC 위원장은 누가 될 것인가? 다음으로는 깝깝한 국내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암호화폐 과세유예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청원 주소를 또 밑에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동의를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고요. 한편 국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한번 조세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암호화폐 과세유예 등에서 논의를 했지만은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11월 20일인데 언제까지 보류를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른 안건들을 먼저 심사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당 같은 경우는 정부와 함께 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하자라고 하고 있지만은 야당 같은 경우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코인 투자자분들께서 다시 한번 지금 이 청원만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청원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시청자분 중에 쿨맨2066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께서는 직접 민주당 쪽에 전화를 해가지고 직접 항의를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이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에게 한 말씀 하고 싶은 분들은 또 전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욕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쵸? 안 되죠? 농담이고요. 비트코인 가격도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 채널도 도와주자.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내일까지 10만 달러 뚫을지도